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 소개를 맡은 AT컴퍼니 연구개발실 김석황 과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사 제품인 에어 트랜스포터의 유지 보수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 트랜스포터 SM 시리즈는 SM12, 24, 48, 100 총 4가지의 사이즈 사양이 있습니다. SM12부터 48까지는 동일한 구성의 설계로 제작되었습니다만 SM100의 경우 더블 실린더라는 구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기본적인 부품 및 회로의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편의상 가장 작은 모델인 SM12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수리에 앞서 바디 하부면의 구매 연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작동이 발생했다면 수리 전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수리 시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인 제품의 경우 8시간 작업 기준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점검 사항은 에어 유니트 레귤레이터 게이지 압력이 4에서 6바 이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품의 윤활유 공급 및 압력 조절을 위해 설치한 에어 유니트 레귤레이터 게이지를 열지 않은 채로 사용하십니다. 최초 설치 시 레귤레이터 게이지 압이 제로로 닫혀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4바에서 6바 정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오프 밸브의 정상 개폐 여부입니다. 입력부에 볼 밸브 니플이나 슬라이드 밸브를 체결한 경우에 반드시 완전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입력부 전단에 스피드 컨트롤러를 설치해 속도 조절용으로 쓰시는데 이는 정상 사용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속도 조절은 반드시 측면에 설치된 속도 조절 나살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밸브가 정확히 개폐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볼 밸브를 쓰신 경우에는 완전 개방을 원칙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유량 조절을 해서 쓰시는 것은 잘못된 사용 방법입니다. 완전 개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 2개월 정도 정상 사용 후에 에어리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원인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윤활유의 정상 공급 여부인데, 기본적으로 조립 시 그리스가 충분히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1, 2개월 정도는 오일 공급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그리스가 소모되거나 윤활유 공급이 없으면 오링 마모가 시작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에어 유니트에서 레귤레이터부에 윤활유를 충의하실 텐데, 유압류 32번 등의 권장 오일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정상 설치가 다 이루어졌을 때 일정 기간, 통상 1개월 전후 충유를 했는지, 소모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초 주유에 2, 3개월이 지났는데도 충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WD-40 등의 휘발성 오일, 방청유 등은 절대 사용이 불가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트레이 설치 시 볼트 깊이로 인한 간섭 문제입니다. 트레이 설치 시 볼트 깊이가 너무 깊은 경우 바디 상면까지 닿아서 간섭이 발생하고 왕복 작동 시 작동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트레이를 제거 시 정상 작동이 되며 트레이 홀더까지 분해하면 바디 상면에 나 있는 기스, 스크래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AS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 일부는 배기부에 오염된 소음기를 다시 설치하신 경우입니다. 대개 AS 받게 될 쯤에 제품에 있는 소결 소음기는 오일과 먼지 등이 뒤엉켜서
오염된 상태인데요. 이거를 재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배기부가 막혀서 작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AS 후에는 이러한 소음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부득불 소음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규격품이니까 시중품을 쓰시거나 새 걸로 교체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러한 소결 소음기이기 때문에 쉽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큰 사양 SM100이나 48의 경우 배기부가 막히게 되면 특히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우선 AS에 앞서 필요한 공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렌치 세트, 스패너 세트, 몽키 스패너, 일자형 드라이버와 오링 풀러가 필요하고 스냅링 집게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을 위해 보루, 마지막으로 그리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제품을 바이스 등에 고정하시고 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트레이를 먼저 제거해 주시는데 3mm 렌치를 이용해서 상판에 볼트 6개를 제거하십니다. 이렇게 제거하시면 다음으로는 트레이 홀더를 제거해야 하는데 홀더 볼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슬라이드를 한쪽으로 밀어주시고 각 볼트를 정으로 가볍게 쳐주시면 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볼트의 상부를 쳐서 릴리즈 시켜줍니다. 그 후에 렌치를 이용해서 연결대로 한 번에 볼트를 풀어줍니다. 정으로 치는 경우에 위쪽이 좀 뭉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풀러주시고 마지막 볼트까지 풀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레이 홀더까지 볼트를 모두 풀으시면 이쪽으로 제거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를 너무 깊은 볼트로 체결하신 경우엔 상판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쪽의 홀더부를 제거합니다. 한쪽을 몽키 스패너로 고정해 주시고 반대쪽을 라쳇 스패너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양쪽 홀더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샤프트가 망가지지 않는 한 한쪽 면만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볼트 너트를 제거해 주시고 안에 와셔까지 빼주시면 분해가 되는데 반대쪽 홀더는 그냥 너트가 고정된 채로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인 피스톤과 나머지 홀더를 제거해 주는데
7mm 스패너를 이용해서 제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볼트랑 와샤를 함께 풀러내 주시면 고정되어 있던 리어 홀더도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해해서 놔주시고, 이제 메인 피스톤을 빼내겠습니다. 메인 피스톤부는 스냅링으로 체결이 되어 있으니 스냅링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쪽에 고정된 스냅링부터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스냅링 집게를 이용해서 앞쪽을 잡아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마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스냅링도 동일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메인 피스톤이 완전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부품들은 다 분해가 되었고요. 체크 밸브, 스풀 밸브, 그리고 가속 밸브가 있는 뒷면의 소품들을 분해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냅링 조심해서 제거해 주시고, 스냅링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스냅링 집게로 체크밸브 로드와 체크밸브 마개를 빼주시고, 옆에 있는 스풀밸브 마개도 빼내주시고, 이제 나머지 부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오링 풀러, 갈고리형 오링 풀러를 이용해서 빼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가속 밸브도 빼주시고, 이거는 다시 빼시고, 체크 밸브 안쪽에 있는 가이드랑 체크 밸브를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가운데 스풀 밸브 같은 경우에는 2.5mm 장볼트를 이용해서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걸리게끔 체결해 주시고, 충분히 들어간 다음에 가볍게 뽑아내 주시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링 풀러를 이용해서 빼주시면 내부에 있는 우레탄 컵 쿠션까지 이렇게 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각 부품의 상태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바디뷰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디의 이제 메인 실린더 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메인 실린더 부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데요. 이 메인 실린더 부가 망가지는 게 가장 제일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윤활유 공급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 메인 피스톤과 실린더 부가 닿아서 안에 코팅을 벗겨내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메인 피스톤 손상이 되지만 실린더가 손상되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AS가 불가할 수도 있고, 이 실링 공차가 반경 기준으로 0.2에서 3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코팅면이 벗겨진 상황이라면 오링이 교체되더라도 쉽게 망가지고 다시 에어리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AS 후 수명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AS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실 부분은 메인 피스톤 로드 상태. 로드부 같은 경우도 마모가 일어나면 벗겨지는데, 코팅면이, 이 같은 경우는 교체가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당사로 요청하셔서 부품을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피스톤부 같은 경우는 오링으로 실링이 되기 때문에 마모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선 망가질 수 있습니다. 로드부가 실링되는 피스톤, 메인 피스톤 막의 내경 부분도 심한 마모 발생 시에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 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밸브 로드 경우도 로드면이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드면이 심하게 마모가 되면 리크가 생기기 때문에 교체 대상입니다. 그리고 체크밸브 안에 있는 우레탄 링 역시 교체 대상이고, 지금 보시는 그 날개 부분들, 얇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 체크밸브랑 계속 부딪히면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체크밸브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AS 제품의 대부분의 경우는 오링 마모에 의한 에어리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링의 오버홀은 필수적이지만 우레탄 부분의 경우 마모가 아닌 완충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깨지거나 눌림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밸브 로드에 있는 우레탄 링 부분, 그리고 이 체크밸브 로드와 함께 조립되는 체크밸브 내경에 위치한 테이퍼진 링이 있습니다. 링의 경우 육안으로 깨지거나 변형된 것이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 부분 중에 하나인 우레탄 컵 쿠션입니다. 컵 형태로 생긴 쿠션에 날개 부분과 내부의 꼭지 부분이 깨지거나 떨어졌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확인해 보시고, 변형이나 깨짐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오링 부분의 교체인데요. 오링 같은 경우에는 이동 파츠의 오링 전체 교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정 파츠와 다르게 이동 파츠의 경우 마모가 되면 교체해야 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고정링은 교체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부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 가지 않습니다. 먼저 메인 피스톤의 오링입니다. 오링 플러를 이용해서 제거해 보겠습니다. 메인 피스톤의 오링, 그리고 메인 피스톤 막의 내경 오링,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작은 부분들, 가속 밸브, 내부 오링,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체크 밸브 가이드 내경 오링 역시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체크 밸브 마개 내경 오링 역시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리고 체크 밸브 로드에 있는 외경 오링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 피스톤의 외경 오링입니다. 이렇게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속 밸브 로드에 있는 외경 오링까지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동 파츠의 오링이 모두 분리됐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AS가 끝나면 재조립을 위해 각 부품에 오링부, 로드부 등 필요한 부분에 그리스를 도포합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임을 기억하시고 이전 영상을 참고해 조립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몇 가지 사항을 같이 한번 조립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풀 밸브 컵 쿠션과 스풀 밸브의 조립 상태입니다. 조립 방향은 이 안쪽에 홈이 있는 부분이 이 내부 내경 쪽을 향하게 조립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 도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립을 한 거고요. 일단 이 작은 소품들부터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풀 밸브, 조립된 스풀 밸브는 이 스풀 밸브 컵 쿠션이 아래로 향하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립을 해서 삽입을 해주시고, 위에 이제 마개를 같이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밀어주시면 내경까지 조립이 가능합니다. 조립이 좀 안 된 경우에는 스냅링 집게를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분해했던 스냅링 집게를 이용해서 스냅링을 하나 해서 정상 체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제 체크 밸브이고요. 체크 밸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링이 하나만 달린 부분, 이 부분이 내부로 향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체크 밸브 가이드라는 부품이고요. 이 체크 밸브 가이드 내경 오링과 이 오링 외경에 있는 오링 쪽이 아래쪽을 향하게끔 조립을 해주시고요. 가운데는 아까 우레탄 링이 들어가는 체크 밸브를 보시면 이 위쪽 우레탄 쿠션이 보이는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 밸브 로드를 위쪽으로 삽입해서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글랜드 내경 오링이 바깥쪽을 향하게끔 해서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이것처럼 스냅링 한 개를 잡아서 체결해 주시고, 잘 체결되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엔
가속 밸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속 밸브 방향은 이렇게 기공이 나 있는데, 기공이 큰 쪽이 바깥쪽을 향하게, 오링이 있는, 내경 오링이 있는 쪽이 바깥쪽을 향하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스냅링을 체결해서 확인해 주시고, 소품의 조립이 끝났고요. 뒤집어서 계속 조립을 하겠습니다. 메인 피스톤입니다. 메인 피스톤이 먼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메인 피스톤을 넣어주고, 스냅링을 내부에서 먼저 하나 체결해 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걸렸는지 한번 살짝 돌려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잡을 수 있는 이 거리가 있는 쪽이 바깥면으로 오게끔 피스톤, 메인 피스톤 블렌드도 체결해서, 모든 부품은 그리스를 충분히 도포를 해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끼실 때 스냅링과 함께 직결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그시 눌러주시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봐서 잘 되는지 보시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체결을 해주시고, 이제 리어홀더부터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향은 쿠션 방향이 지금 튀어나온 체크밸브 로드랑 만나도록 해주시고, 이 사이드 피스톤이 안에 사이드 피스톤 실린더에 들어갈 수 있게끔 체결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결 볼트로 체결해 주시고요. 반대까지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 이제 반대쪽 프론트 홀더를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넣어 주시고, 평화샤를 대주시고, 풀었던 까지 체결해 주시고, 그리고 네, 여기까지 조립이 끝나셨으면 트레이 조립에 앞서 작동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우선 에어를 켜시고 일자형 드라이버로 속도 제어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줄이고 늘렸을 때 정상 속도 제어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권장 속도 범위는 초당 2회 수준으로 분당 120회 이내입니다.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